저희가 이제 미국 주식의 장점이 되게 많은데 다른 화폐에 다른 나라 주식 이렇게 소유하고 있으면 갖고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약간 어떻게 되지? 이런 이제 궁금증이나 걱정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수님 생각하시는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지, 또 주식 말고도 뭐 이제 뭐 다른 뭐 채권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예. 그 질문 두 가지 정도 하셨어요. 그 해외 자산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 아닌 비원화 자산에 대한 질문을 하셨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전에 구성에 대해서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이런 거죠. 그 처음에 화폐 단위에 대한 고민은 끝없는 고민입니다. 미국 주식을 막상 하시게 되면 아니 시작하신 분은 아예 고민이 없으신 분도 있고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분도 있으나 한국 주식 오래 하셨던 분들은 여러 가지 걸리는 것들이 있는데 가장 큰 건 이제 영어의 문제가 걸리고요. 두 번째가 이제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대가 약간 다르잖아요. 세 번째가 이제 바로 말씀하신 환율의 문제가 있어요. 결국 화폐 단위라는 건 자체가 환율이 계속 24시간 변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미국 주식의 값어치가 변하지 않는데 원달러 환율에 따라서 손해볼 수도 있고 이익 날 수 이런 게 머리 아픈 게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불편하죠. 한국 했을 때보다 약간 불편한 것은 팩트입니다. 그거를 부인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미 전 세계에는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엮여 있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도 80대 후반이신데 그런 분들은 저는 주식하지 마시라 그러거든요. 뭐하러 하십니까? 그동안 하셨던 분이 아니면 그냥 냅두시라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웬만한 젊으신 분 5, 60대, 70대 이하인 분이라 앞으로 살 날이 생각보다 엄청 길거든요. 그럼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의 그런 하나 움직이는 소위 그런 시장을 이해하신다 그러면 기본 전 세계 기축통화는 우리가 인정하거나 안 하는 간에 달러 자산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런 질문은 미국 사람들한테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미국은 이미 기축 들어갖고 있는데 내가 굳이 한국 원화 자산을 갖고 와야 되냐 이런 고민이 하는 것이 오히려 그 고민은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한국은 우리나라 아니면 뭐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 인도 사람한테 미국 자산을 갖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게 뭐가 고민되냐 하는 거죠. 약간 제가 이 말씀 드리면 비판하실 분이 전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모든 자산 있죠. 모든 자산의 상당 부분을 저는 해외 자산을 갖고 가라고. 그걸로 바꾸는 게 맞다. 왜? 그러면 여러 가지 있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워낙 많이 들어가 있어요. 부동산이 소유건 아니면 월세건 보증금융 간에 기본적으로 충분히 원화 자산을 이미 갖고 계십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유동성 자산까지 원화로 다 갖고 간다?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시장이 금융시장이 나빠지다, 우리나라가 나빠지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전 세계 주시장에서 주식만 보면 미국 비중이 한 57% 정도 되거든요. 한국은 한 1.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중국의 비중 때문에. 그런데 우리 1.5% 올인한다?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미 달러로 보고 있고, 저는 개인적인 지인들한테는 그래요. 한 달 내지 두 달 동안의 생활비 있죠. 생활비만 빼놓고 다 지금 달러로 갖고 와라 그러거든요. 주식을 하건 안 하건. 그게 그래봤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자산이건 부채건 원화에 워낙 많이 들어가 있어요. 대한민국 분들은. 그래서 저는 약간 오버할 수 있지만 그게 좀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 달러 자산이 됐건 유로화 자산이 됐건 엔화 자산 갖고 하는 거가 그거를 걱정할 필요 없고 모든 계산 자체를 그쪽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 주식이건 일본 주식이건 유럽 주식 한 번 사면 가치를 한국 돈으로 자꾸 바꾸지 말고 미국 돈으로만 계속하고 유럽 돈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스트레스도 적다라고 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포트폴리오인데 포트폴리오는 답이 실제로 없어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주위에서 매번 드린 거가 주식 3분할의 법칙이었어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대표님도. 주식이 3이고 예전에 채권이 아니라 사채였습니다. 주식 3, 채권 3, 그리고 부동산 3. 이 정도가 일반적인 법칙이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한국식 얘기고, 이제 우리나라는 요새 사채가 아니라 이제 채권인데, 채권이 워낙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보다는 우리나라는 이제 뭐라 그럽니까? 영끌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에 많이 올인한 거죠. 젊으신 분이건 연세가 있으면 부동산에 올인하는 것이 모르겠어요. 강요이 됐건 선택이 됐건 그렇게 많이 가 있는 현실인데, 그건 이제 우리나라 얘기고, 미국은 이제 전통적인 그거를 얘기하는 거가 6대4를 얘기합니다. 6대4? 그러니까 전통적인 거예요. 어디나 교과서에 나오는 겁니다. 미국 교과서에. 주식이 6, 채권이 4.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다만 늘상 나오는 것이 그 방법은 틀렸다.
그런 역사는 틀렸다는 얘기가 또 10년째, 20년째 나옵니다만 여전히 6대4의 어떤 법칙 이런 것들이 여전히 기본으로 깔려 있죠. 다만 그에 따라서 너무 채권이 재미없다, 채권이 없다 이런 사람들 때려서 다양한 방법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6 아니면 7 아니면 채권을 3 이렇게 줄일 수도 있겠고요. 또 이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죠.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미국 주식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나 실제로 미국 사람들도 똑같아요. 미국만 하지 말아라. 다른 나라도 좀 하는 게 분산 투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어떤 분들은 미국 주식만 올인하는 분도 있겠고 그 안에서도 주식을 80% 채권 20% 아니면 7대3, 6대4 아니면 반대로 4대6.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은 주식에 많이 노출할 필요가 그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을 좀 늘릴 수가 있겠죠. 또 주식도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 주식도 대형주만 할 게 아니라 S&P 500이 대형주 500이거든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거기다가 미국 말고 선진국 북미, 미국, 캐나다 말고 유럽이다, 호주다, 일본이라는 걸 미국에서 이제 선진국 시장으로 따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 아니면 한국이나 중국이 포함된 이머징 마켓도 포함해라. 그래서 그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 기본적으로 6대4지만 기본적으로 8대2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7대3, 6대4 있는데 그게 또 흥미로운 것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의 생각이 있으면 있다 없다? 있습니다. 네. ETF로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다 있다. 다 있어요. 대표님이 예를 들어서 나는 100을 하겠다. 그럼 S&P 500 하시면 되죠. 아니면 나는 전 세계 주식을 한 방에 사겠다. 그게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나는 아무리 봐더라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럴 수 있잖아요. 주식은 80%, 채권은 한 20%.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근데 채권은 이머징 마켓 채권은 싫어. 위험하니까. 미국이랑 전 세계. 아니면 주식은 미국에서 S&P 500이 좀 많이 하고 중형주, 소형주 조금 하고 선진국들 하고 싶죠. 왜냐하면 이렇게 대표님 아시겠지만 사모님이나 또 이렇게 직원들 보면 명품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럼 명품이 값이 올라가더라도 계속 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단순하게 생각하기에 요즘 인플레이션 얘기하는데 인플레이션이랑 상관없는 대표적인 기업이 명품 회사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기업은 유럽에 상장돼 있거든요. 잘 모르셔서 그렇죠. 프랑스의 제일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뭐겠습니까? 프랑스의 가장 시가총액이 큰 기업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예를 들어서 애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요. 찾아보시면 여러분 다 아는 기업입니다. 1, 2위 하는 기업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살려 그러면 개별 기업보다 ETF가 있다? 그런 게 포함된 그런 거 좋잖아요. 그런 거 있다 없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판교인데 판교 백화점만 가더라도 네. 줄 서 있더라고요. 오픈런 하면 줄 서 있잖아요. 사실 줄 쓰고 계시더라고요. 네. 예. 그 말씀하신 그 패밀리가 전 세계에서 4위 정도 되는 부자일걸요? 그 브랜드가요? 네. 직접 사실 수도 있고, 유럽 주시장도 사실 수 있고, 말씀드린 ETF도 가능하죠. 제가 이제 하는 유튜브 채널에 이름이 약간 거시기하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잖아요. 미치다. 네. 네. 뭔가 미치다지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미쳤다는 게 크레이지에 미쳤다는 게 아니라 제가 처음 만들었을 땐 중의적 표현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미국 주식까지 리치한다는 거예요. 미국 주식까지 하자. 그런 게 저의 진짜 중의적 의미죠. 책도 처음에 쓴 게 미국 주식이 답이다는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미국 주식만이 아니라 미국 주식도 답이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좀 생각을 넓히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좀 다양한 거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평소에 어떻게 이렇게 투자 혹은 경제 공부를 하시는지 혹은 또 노하우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게 특히 그냥 공부도 있지만 우리가 미국 주식과도 연결해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 얘기할 때 약간은 좀 무게를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거의 뭐 농담하지도 마시고 이렇게 정확한 틀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도 정확한 틀이 있고 학교에서 하다 보면 폰트도 정확한 틀이 이런 거 아시죠? 약간 자연스럽게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학교에서 교수도 하고 있고 책도 쓰고 있지만 제가 눈이 안 좋아갖고 글씨를 잘 못 읽습니다. 대신에 저는 많은 걸 보고 듣습니다. 제가 저랑 같이 일하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드리면 제가 안 하는 걸 두 가지 말씀드리면 있어요. 편할 것 같습니다. 저는 네이버 뉴스를 안 봅니다. 뉴스를 안 본다? 거의 안 본다고 보시면 네이버 뉴스를 거의 안 보죠. 그러니까 우연히 들리면 듣지만 잘 안 봅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이유인데요.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싶어서 봅니다. 다른 생각? 왜냐하면 우리나라 뉴스는 거의 다 똑같은 걸 보게 마련이거든요. 우리는 드라마도 한 드라마 다 보잖아요.
순식간에 우리나라는 1,000만 명이 봅니다. 조금 보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며칠 만에 1,000만 명이 봤다는 거가 뉴스되고 안 보면 쉽게 해서 따가 되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똑같은 거 엄청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뭔가 좀 다양한 시각을 저는 항상 뭔가 다른 생각이 없을까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하기 위해서 네이버 뉴스를 안 보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 드라마를 잘 안 봅니다. 한국 드라마를 안 보죠. 예, 그거 잘 안 보는 이유가 그것도 마찬가지고 약간의 한국 드라마는 일상생활에서 제가 사는 건데 그것까지 한국 드라마까지 이렇게 보면서 저는 뭐 저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대신에 제가 외국 뉴스, 특히 미국 뉴스나 뭐 쉽게 해서 미국 드라마, 해외 영화 드라마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0.01%로 많이 보는 건 분명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 글을 쓰기 시작한 계기도 실제로 보면 미국 드라마랑 미국 영화 때문에 글을 처음에 쓰기 시작했어요. 주간지에 머니투데이 그룹에 주간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쓴 것도 딱 그런 거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엄청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해서 요즘 넷플릭스 요즘 많이 보시고 뭐 스퀴드 게임,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예전에 VPN 시절부터 한 10년째 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 지금도 누구랑 얘기해서 지지 않는 거는 미드 얘기하면 절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웬만한 건 다 봅니다. 그게 저는 왜 보냐. 그러니까 어떻게 저희 그 아내가 얘기하면 영어 공부 때문에 본다 그러지만 그게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제일 빨리 볼 수 있죠. 그게 뭐 현대물이건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제 고대물은 잘 안 봅니다. 중세 이런 것을 안 보고 현대물을 많이 현대물이 약간의 미래지향적인 걸 솔직히 많이 보죠. 그러면서 세상의 변화 이런 걸 많이 느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많이 보고 말씀드렸죠. 제가 책을 잘 못 봅니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듣는 것들을 많이 듣죠. 그러니까 뭐 뉴스 같은 거는 미국 뉴스 이런 거 엄청 보고 듣죠. 그게 저의 쉽게 해서 저희의 경쟁력이죠. 하긴 이제 저희가 국내 뉴스 같은 경우에는 뉴스를 안 봐도 또 이게 완전히 벗어나기가 힘들긴 하거든요. 들리긴 하는데 말씀하신 게 이제 같은 걸 보기 시작하면 다른 생각하기 좀 힘드니까.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해외에 대한 어떤 그런 전반적인 흐름이나 그걸 알려면은 해외의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네네 맞습니다. 네. 하고 근데 그러면 영어를 좀 잘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넷플릭스가 되면서 편해진 거 번역기에 다 돌아오니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좀 힘들었지만 쉽지 않죠. 그리고 웬만한 것들이 보면 그 완벽하게는 안 해더라도 자막 같은 건 해외 드라마 자막, 영어 자막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아주 영어가 안 되면 아예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 웬만하면 하면 요즘 분들은 영어를 엄청 잘하시거든요. 그러면 실제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이렇게 보시다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변경하시거나 아니면 투자했던 경험이 있으실까요? PPL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맨날 보고 있는 거를 안 좋아하는 분이 있을 거 아니고 저희 집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맨날 당신은 그런 것만 본다고. 근데 요즘은 아니지만 한 5, 6년 전에 보면 미국에서도 이제 부자들의 생활을 보여주는 드라마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제목도 딱 얘기하는데 그 제목을 얘기하면 저 교수님 저런 걸 본다 그래서 말을 못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에 나오는 차의 95%가 테슬라였습니다. 네, 그런 거 보고 느끼는 거죠. 네, 테슬라가 나왔죠. 네. 그리고 와닿네요. 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PPL과 달리 해외 PPL은 말을 바로 하죠. 뭐 테슬라다, 뭐 얘기하고. 한때 또 보면 이 얘기까지는 해도 좋을 것 같아요. 24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예, 정말. 보셨죠? 예, 재밌게 봤죠.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시즌에 5시즌 5인가 그 언저리에 우리 또 주인공 형님이 뭘 타고 나오셨냐면, 제너시스 스포츠를 타고 나왔습니다. 그때 발음은 정확합니다. 이제부터 제너시스 탄다고. 그때가 현대자동차가 주가 대박 올라갈 때입니다. 미국에서 많이 팔릴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웃지만 저는 그런 걸 보고 찾죠. 대박이다. 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안 되고 저 엄청 많이 보면 그렇죠. 그렇게 느끼죠. 그리고 기후 변화 이런 거에는 워낙 얘기를 많이 나오잖아요. 해외 드라마 이런 것도 보기 때문에 많이 느끼죠.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그 생각 안 했거든요. 그건 이제 저의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그건 저만의 노하우고 전 그런 거 갖고 글을 많이 썼기 때문에 많이 보면 그건 바로 글을 쓰죠. 그래서 책도 그런 거 몇 권 냈었죠 예전에. 그런 걸로 위주로 해갖고. 그런 관점을 갖고 그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는 게 자신만의 어떤. 근데 저만의 포인트가. 얘기고 뭐 책을 좋아하시거나 그런 거 보고 뭐 그런 거 보시면 또 그런 거 찾으실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또 오셔서 불러주십시오. 좋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